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나무 대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목 그러는데 우리가 사과나무를 제식할 때는 이 대목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새는 단순화되어 있어요. M9, M26 대부분 그 둘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대목이라 그러는데 일단 대목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목이라 하면은 대자가 받침대 대자거든요. 대목이니까 받침이 되는 나무란 뜻입니다. 여기 사과나무가 있으면은 이 윗부분은 사과 품종이에요. 이 나무 같으면은 후지 미얀마입니다. 그러면 이 품종의 밑에 부분, 저 밑이 대목인데 바로 저 부분이 받침이 되는 나무죠. 그래서 여기 받침에다가 대목에다 접을 붙인 거예요. 제가 귀농에서 사과나무를 심은 지 올해로서 이제 만 8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사과나무를 심을 때 이 대목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 대목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전부 M9 대목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청송에는 M9 대목 열풍이 불었습니다. 저도 거기 편성해가지고 M9 대목이 과일도 좋다니까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M9 대목으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제가 사과나무 대목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대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대목이 있느냐. 대목에는 씨를 뿌려서 그 묘목을 키우는 실생묘가 있어요. 그걸 대목으로 사용하는 실생 대목이 있고, 그 다음에 희무지나 삽목, 그 꼬지를 해가지고 묘목을 키워가 그거를 대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사과나무를 심을 때 그냥 품종 씨앗을 뿌려가지고 바로 거기서 사과를 수확하면 되지 왜 굳이 번거롭게 사과나무는 밑에다가 대목을 사용하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1년생 작물인 경우에는 그 씨를 뿌려가지고 바로 작물을 키웁니다. 그런데 과수나무는 이 종자를 파종해가지고 실생 묘목을 키우면은 거기에 좋은 과일이 달리지가 않고 그 다음에 잡종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과수나무는 대부분 대목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대목을 이제 어떤 대목을 사용하느냐,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 사과나무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묘목을 대목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품종을 접을 붙였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실생대목인데, 그 실생대목은 이 나무가 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나무가 아주 과번무해져요. 그런 그 실생대목을 쓰면. 그래서 이 나무가 너무 크니까 이걸 좀 그 외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죠? 좀 작게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위에 외화성이 강한 대목을 붙이는 게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M9하고 M26 대목이에요. 이제 외화도를 높이기 위해서 M9하고 M26 대목, 중간 대목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묘목을 생산하냐 하면은 씨를 뿌려가지고 실생 묘목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대목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중간 대목, M9이나 M26 같은 외화성이 강한 중간 대목을 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목에다가 다시 품종, 후지 미얀마다, 미시마다 이런 품종을 또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접이 몇 번 됩니까? 이중 접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중 대목에다 접을 붙였기 때문에 이중 접목 묘목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중 접목 묘목으로 사과나무를 키우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중 접목묘는 이거 대목을 두 번 접을 붙이기 때문에 대목이 두 개죠. 뿌리 역할을 하는 실생 대목, 그 위에 또 중간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 대목 길이가 길어져요. 그러면은 땅 속에 깊이 묻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나무가 잘 죽어요. 이 깊이 묻혀가 질식을 잘해요. 그리고 이게 대목이 이중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외화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 대목으로 심었을 때 수세가 균일하지 못해요. 들쭉날쭉해요. 그런 거 어떤 나무는 수세가 세고 어떤 나무는 수세가 약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중 대목보다는 작은 대목을 선호하고 있어요. 작은이란 뭐냐면은 작은, 자기 뿌리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사과나무 자기 뿌리가 아니고 품종의 자기 뿌리가 아니고 M9이나 M26 그 대목에 뿌리를 바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 대목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이중 대목은 밑에 뿌리 역할을 하는 실생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대목은 이 실생 대목 대신에 대목에 바로 뿌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대목에 바로 뿌리를 받고 그 위에 품종을 접붙이니까 단계가 두 단계밖에 없죠. 그럼 최근에 우리가 많이 쓰는
M9 대목하고 M26 대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M9 대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9 대목은 프랑스에서 선발한 대목이에요. 외화도가 실생 대목에 비해서 한 25%에서 35%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 내외예요. 그러면 그 실생 대목이 키가 100이라 그러면은 이 M9 대목은 사과나무 키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외화도가 상당히 좋은 대목입니다. 그 M9 대목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M9 대목을 많이 사용하지요. 저도 처음에 나무를 심을 때는 전부 M9 대목을 사용했습니다. M9 대목은 뭐니 해도 사과 품질이 좋아요. 크기가 크고 색깔이 잘 나고 과일이 정형과가 많이 나와요. 그 과일이 균일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M9 대목은 또 어떤 토양에서 잘 자라나 하면은 토심이 깊은 양토에서 잘 자라요. 그러니까 토심이 얕거나 그 다음에 사질 토양 이런 데서는 M9 대목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M9 대목은 이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뿌리가 지표면 가까이 배치되다 보니까 이게 뿌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M9 대목을 제식한 경우에는 이렇게 지주시설이 필수입니다. 이거는 지주시설. 그리고 이게 뿌리가 약하고 지표면에 가까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수시설을 해야 돼요. 저는 이 밑에 지금 점적 관수를 지금 시설을 해놨는데 점적 관수나 안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M9 대목은 점토 성분이 강한 그런 토질에서는 그냥 심어 놓으면은 이게 배수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잘 죽어요. 그래서 M9 대목을 심지 하는 경우에는 밑에 배수 시설이 또 필수예요. 그런데 이제 저 사질 토양 같으면은 배수 시설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제 1과수원에 식재할 때는 거기는 배수 시설 다 했어요. 거기는 양토예요. 그래서 거기는 토심이 깊기 때문에 거기는 유공간을 다 묻었고, 여기 지금 이 밭에는 밑에 좀 사질 토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배수 시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토양에 따라서 M9 대목은 유공간을 묻어야 돼요. 밑에다가. 그리고 이 M9 대목은 동해에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한성, 추위를 견디는 성질이 여기 좀 약합니다. 이 M9 특징이 이게 좀 추위에 약하다는 건데, 제가 처음에 이 사과나무를 심을 때는 그건 다 무시했어요. 왜? 좋은 건 보이죠?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심으니까 무조건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새는 조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2019년도에 그때 정송 지역에서는 냉해 피해가 극심했어요. 그때 저도 그 당시 6년 된 나무 한 40주가 죽었어요. 냉해 피하고 동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보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봄에 또 냉해 피해가 정성이 극심했거든요. 그래가 또 나무가 한 40주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7년 키운 나무인데 40주 죽었습니다. 2년에 걸쳐가지고 한 80주를 죽이고 나니까, 이야, 이거 내가 과거에 생각 없이 M9 대목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피해가 극심하구나. 지금 6년, 7년생 같으면 사람으로 치면 한참 청년기죠. 그러면 과일을 한창 지금 많이 수확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사과나무가 팍팍 쓰러지니 이게 참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과일 품질이 뭐 더 좋고 이런 거 떠나가가지고 나무가 죽어버리면은 일단은 만사 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됐어요. 뭐 M26이라고 해서 동해에 안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M9보다는 덜 죽으니까 제가 그 이후에 보식할 때는 전부 M26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는 M9 대목을 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추운 지역에서는 그 M9 대목이 적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청송, 여기 겨울에 춥거든요. 일교차도 심합니다. 봉화, 강원도 지방은 M9 대목이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는 M9 대목을 선택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M9 대목은 동해에 잘 약하니까 이 동해에 걸린 나무들은 또 뭐냐면 나무 조미도 침투를 잘해요. 그 다음에 또 불안병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또 수세가 급격히 약해지거나 또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또 M9 대목은 이 질소기가 과하다 하면은 또 동해를 잘 입어요. 그 다음에 이 유목기 때 과하다 착각을 하면은 수세가 급격히 약화되면서 또 동해를 잘 입습니다. 제가 나무를 심어 놓고 유목기 때 조금 그 심리가 그렇잖아요. 좀 욕심이 과해, 그렇죠. 그래서 사과가 달리면은 이 젓갈 덜 하고 많이 달아나요.
제가 그렇게 좀 많이 다뤘더니 이 수세가 급격히 약해지면서 동해에 걸린 나무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목기에 과다 착고는 금물이에요. M9 대목은. 뭐 다른 뭐 나무도 그렇지만 유목기에 너무 많이 다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그리고 또 M9 대목 특성은 이게 역병에는 좀 강해요. 이 대목이. 그런데 면충에는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M9 대목 특성이 뭐냐면은 저 대목이 이 접수 부분, 품종 부분보다 대목이 자꾸 굵어져요. 해가 갈수록 되게 굵어지거든요. 저거를 대성 현상이라 그러는데 대가 이 대목이란 대자예요. 대목이 굵어진다 대성 현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저 대목 부분이 이게 뭐 또 뭐 근육 튀어나온 것처럼 울퉁불퉁해지기도 해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뭐 기근속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런 현상도 또 나타나고 있어요. 이 M9 대목이 특성이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M26 대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26 대목은 M9 대목에 M16을 교배시켜 가지고 영국에서 선발한 대목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나무, 이 대목이 M26 대목입니다. 제가 처음 귀농해서 사과나무를 심었을 때는 전부 M9 대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M9 대목을 심는 것보다는 토양에 따라서 대목 선택을 달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밭에 이 땅은 이쪽 부분이 사질 토양이에요. 이 밑에는 뭐 자갈도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M9을 심으면 그 활착이 좀 잘 안 됩니다. 이런 땅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기는 토질이 다소 이제 양토가 아니기 때문에 M26 대목을 심었습니다. 지금 여기 4년 차인데 지금 뭐 저 활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M26 대목은 외화도가 M9에 비해서는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M9은 외화도가 30%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 M26 대목은 실생 대목의 40에서 50% 내외예요. 그러면은 실생 대목이 그 키가 100이라고 봤을 때 이 M26 대목은 한 45 정도예요. 이 외화도가 M9은 30 내외인데 비해서 M26은 45 내외이기 때문에 M9보다는 M26이 수세가 강한 품종입니다. 이 M26도 이 사과 품질은 좋죠. 그런데 M9에 비해서는 품질이 떨어집니다. M26은 이게 나무가 토양 적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땅심이 깊은 양토에서는 이 나무가 과범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거 밀식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M26은 토심이 약간 얕거나 그 다음에 그 사질 토양, 약간 사질 토양인데도 이 M26을 심으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 M26도 이게 뿌리가 약해요. M9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지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질 토양인 경우에는 이 관수 시설, 점적이나 또 스프링클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M26 대목은 내한성, 추위에 견디는 성질에 있어서는 M9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동해에 덜 걸립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동해에 완전히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청송기술센터에 가면은 M9 대목 희무지 포장이 있습니다. 청송기술센터에서는 M9 대목만 생산하고 있어요. 더 이상 M26 대목은 생산하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때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해 청송에 사과나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M9 대목도 많이 죽었고 M26도 많이 죽었다 이것이. M9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죽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M9 대목이고 M26 대목이고 어떻게 키우느냐, 그 키우기에 달렸지 M9 대목이라고 특별히 M26에 비해서 동해 약한 건 아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키우기 나름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M9이 M26보다 동해에 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키우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은 동해에 약하니까 좀 추운 지역에서는 대목 선택할 때 조금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M9은 역병에 강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M26은 역병에는 또 다소 약합니다. 그런 또 특성이 있습니다.